안녕하세요. 필터 없는 시자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시부모로 인해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이혼한 제 전 남편의 부모, 그러니까 전 시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이제 그만 잊고 살지, 무슨 할 말이 남았냐 싶으시겠지만 맞아요. 저도 제가 다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제 백화점에서 시부모를 우연히 마주치면서 지난 기억이 스멀스멀 되살아나대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어디 대나무밭에다 시원하게 한번 털어내는 셈치고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 남편이지만 편의상 남편이라 부를게요. 남편은 저보다 7살 많은 직장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처음엔 남편을 남자로 본 적은 없었어요. 일단 뭐라고 해야 하나 부리부리한 이목구비부터 시작해서 외모가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째선지 언젠가부터 남편이 먼저 자꾸 저한테 주말에 뭐하냐, 영화 보러 가자 해가며 데이트 신청을 해오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좀 조용히나 하지, 온 동네방네 소문까지 내서는 나중엔 설레발치고 다니기 좋아하는 직원들까지 가세해선 저더러 좀 만나줘라 어째라. 이건 정말이지 무슨 중학생들도 아니고 머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분위기에 휩쓸리듯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됐네요. 여담이지만 다행히 회사가 사내 커플 사내 부부에 호의적이다 보니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부부가 된 이후로도 남편과 제 사이만 놓고 보자면 별 문제는 없었어요.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 두 사람의 관계도 좋았고 둘이 맞벌이를 했으니 생활하는데 나름의 여유도 있었고 크게 흠잡을 구석이 없었달까요? 하지만 그런 저희가 이따금씩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땐 100이면 100 시자들 때문이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남이 되어버린 사이니 예의를 차릴 필요는 없을 거고 그러니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날이때껏 살면서 정말이지 제 시댁 식구들처럼 싼티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옷을 야하게 입고 그래서가 아니라 신우들은 물론이고 어머님 아버님까지 아주 거침없이 아무 말이나 해댔거든요. 뭐 대통령 정치인은 예산일이고 친척들의 오다가다 스치는 사람들까지 무슨 한 주거리 씹듯 씹어대더라니까요.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처음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부터 그런 낌새가 있었는데 연예인 흉 좀 볼 수도 있는 거지 하고 넘긴 게 문제였나 싶기도 해요.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게 식사를 마치고 이제 저는 어머님을 도와 설거지를 하고 뒤늦게 남편을 비롯한 식구들이 모여 앉은 거실로 향했는데 다들 제가 와서 앉는 줄도 모르고 아주 빨려 들어갈 듯이 TV를 보면서 저 여자 연예인 얼굴 좀 봐라 어떻지 않냐, 무슨 성형을 한 게 분명하다 뭐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솔직히 좀 웃긴 거예요. 친구들끼리도 아니고 동생이 결혼할 여자까지 데려온 상황에 저런 얘기나 하고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내 또 하긴 뭐 가족들끼리니까 저런 얘기도 편하게 하나 싶기도 했고 아무튼 좀 한심하게 보이긴 했지만 이내 그냥 잊어버렸죠. 당시엔 결혼 준비로 그런 것 말고도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몇 번의 가족 모임을 더 갖게 되면서 알게 된 게 그 사람들은 그냥 누구건 간에 자기들 눈에만 띄면 트집을 잡아 씹어대는 게 일상이었어요. 특히나 외모에 있어서는 어쩜 그렇게 품평회하기를 좋아하던지. 한 번은 다 같이 중국 요리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방금 주방장 얼굴 봤냐 원숭이가 따로 없다 뭐 그런 이야기나 하고 있고 또 다른 날엔 아버님께서 친구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옆에 계시던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죽은 사람 와이프가 그렇게 못생겼다면서 깔깔 웃을 정도였어요. 정말이지 이건 뭐 어떻게 리액션을 해드려야 하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그래도 그렇지 사람 죽은 얘기하는데 저런 소리가 나오나 싶고 하지만 이 모든 걸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건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결혼하고 몇 달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어머님께서 감자탕을 끓여놨으니 남편하고 와서 좀 가져가라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이랑 두 신우가 잠깐 마트에 다녀온다고 저랑 남편더러 집 좀 보고 있으라대요. 그래서 알겠다 했는데 그만 제가 깜빡 잠이 든 거죠.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디선가 두런두런 들려오는 말소리에 제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어야 할 남편은 안 보이고 살짝 열린 방문 사이로 뭐가 그리 재밌는지 꺽꺽거리며 웃음을 참아대는 어머님과 두 신우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갑자기 나가긴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척을 내려고 했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제 이름을 얘기하며 솔직히 너무 못생기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씩 뜯어보면 봐줄 만한데 눈, 코, 입이 주차가 엉망으로 됐다면서.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그거 표현이 기가 막힌다며 또 꺽꺽대시고, 비록 제 면전에다 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도무지 거실에 나가 표정 관리를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지만 이미 온 신경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향해 있었죠. 그리고 큰 신우는 제가 잔다고 확신을 한 건지 계속해서 키가 너무 작다, 저런 애 뭐가 좋다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정말이지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너는 뭐 얼마나 생겨먹은 줄 아냐고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제가 나가서 한마디 한들 미안하다 할 신우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는 마음으로 올라오는 화만 꾹꾹 눌러 참았네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시댁에 가는 횟수를 극도로 줄여나갔습니다. 웬만하면 남편만 보내고 가게 되더라도 정말 밥만 먹고 후딱 집에 온다던가 하는 식으로 시댁 식구들하고 아예 말 자체를 안 섞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도 뭔가 이상하다 느꼈는지 하루는 저한테 요즘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얼마 전에 갔던 시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은 다른 것보다도 그저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으면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말하길 누나들 입장에선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답니다. 둘 다 예쁘다는 소리도 자주 듣고 같은 여자가 보기에도 늘씬하지 않냐면서. 그래서 누나들이 자기 와이프가 될 여자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었던 것 같다나요? 정말이지. 제 편을 들어주긴커녕 어떻게든지 누나들만 감싸고 돌기 급급한 남편의 꼴을 보고 있자니 저도 심사가 뒤틀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은연중에 남편도 신우들이 하는 말에 동의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에라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속으로만 생각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당신 식구들은 이상하다. 왜 맨날 모이면 외모 이야기밖에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거 되게 수준 낮아 보인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요즘에는 외모가 경쟁력이니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저더러 혹시 무슨 자격지심 같은 거 있냐는데 기가 막혀서 그럼 그렇게 대단한 경쟁력을 두고 왜 당신 누나들은 그 모양으로밖에 못 사냐 받아쳤습니다. 참고로 하나는 아르바이트만 전전하고 다른 하나는 남자한테 속아서 전 재산을 거의 다 날렸어요. 아무튼 뭐 결국 그날 대판 싸웠네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일로 남편에게 많이 실망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좀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인지 점점 남편하고 가벼운 스킨십조차 하기도 싫고 제가 남편을 좀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르는 시부모님께선 결혼한 지 왜 1년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냐며 하루가 멀다 하고 손주 타령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는 정말 생각이 많았어요. 그도 그럴 게 어쨌든 여전히 남편과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 이혼은 엄두가 나지 않기도 했고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저부터가 이혼하면 여자만 손해다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래, 애를 갖자. 애를 가지면 좀 부부 사이가 나아질지도 모른다.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마음을 먹은 이후로 남편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어째선지 반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듣게 된 말은 남편이 키도 크고 체격도 좋은데 정자수가 적어도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를 많이 써야 할 거라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선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남편한테 정도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애라도 가져볼까 한 건데 그마저 쉽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이야기를 한 건지 시부모님께선 저희가 병원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왔는지 무척이나 궁금하신 눈치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더러 시부모님께는 그냥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면 안 되겠냐대요.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충격이 크시겠냐면서요. 하지만 그랬다간 계속해서 제가 받을 스트레스는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시부모님 성격에 분명히 또 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애가 안 생기냐 하시며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하실 것도 같았고 무작정 제 탓을 하실 것도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니 그건 걱정 말랍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제 편이 되어주겠다면서요. 솔직히 웃겼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누가 누구 편을 들어준다는 건지.
하지만 결국엔 알겠다고 했어요. 저도 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부모님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던 것까진 아니었으니까 굳이 충격을 드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시댁에 찾아가 병원에서 두 사람 다 괜찮다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선 정말 이상하다며 쉽게 믿질 않으셨어요. 왜 둘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애가 안 생기냐면서요. 그리고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어머님께선 저더러 그러지 말고 당신이랑 같이 병원에 다시 좀 가보자셨는데 정말 난처하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빨리 어떻게 좀 해보라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남편은 제 눈을 슬쩍 피하더니 어머님한테 신경 써줘서 고맙다는 소리나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실망한 저는 실은 어머님 아들한테 문제가 있다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 같아선 어머님 아들이 허우대만 멀쩡하지 속빈강정이나 다름이 없다더라고 해버리고 싶었는데 그랬다간 어머님이 정말 뒤로 넘어갈까 싶어 꾹 참았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어머님께선 그 의사가 돌팔이 아니냐면서 그럴 리가 없답니다. 못 믿겠다고요. 그러더니 저희 남편더러 뭘 하셨는 줄 아세요? 마누라가 아무리 좋아도 마누라 흠을 덮어주려고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원래 제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당신 아들이 커버쳐주고 있다고 믿고 싶으셨나 봐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어머님더러 어머님 아들은 그럴 깜냥도 못 되는 사람이라고 받아쳤어요. 지금도 보라고 저렇게 남일 마냥 먼 산만 보고 있지 않냐고요. 그런데 그때 신우가 한다는 말이 그럼 뭐 시험관 같은 거 하면 되는 거 아니냐대요. 그리고 사실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병원에서도 들었던 얘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가질 생각은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지요. 그랬더니 어머님 아버님이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고 아이를 아주 안 갖겠다는 거냐 하시는데 자연 임신이면 모를까 억지로 갖지는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우들이 또다시 어이가 없네 어쩌네 해대더니 저더러 양심 좀 있으랍니다. 솔직히 제 인물에 어디 가서 자기들 동생 같은 남자를 만나서 살겠냐면서 그러면 뭐 저도 좀 양보하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요. 기가 막혔죠. 그래서 제가 또다시 남편을 쳐다보곤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우물쭈물대기만 하고 선뜻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당장의 말이라도 지 누나들한테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던가 그런 말 한마디는 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아무 말도 안 할 거냐고 또 한 번 남편을 다그치니 두 신우가 남편더러 야 그냥 살지 마 그러는 겁니다. 그거 뭐 얼마나 대단한 몸뚱아리라고 시험관도 못한다고 저러는데 뭐하러 사냐면서 어차피 제가 애를 낳아봤자 저 닮으면 인물은 답도 없을 거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두 신우가 번갈아가며 저한테 폭언을 쏟아내는데도 남편은 그저 묵묵부답.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시부모님은 한숨만 푹푹 내쉬고 두 신우는 씩씩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저더러 무조건 싫다고만 하지 말고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대요. 달라진 게 없었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남편은 제 기분은 안중에도 없고 제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결국 지 누나들 말만 중요할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 필요 없다고 속빈강정이랑 살 생각 없다고 내질러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나마 가만히 계시던 아버님까지 너 지금 뭐라 했냐면서 당장 잘못했다고 빌라나요? 싫다고 했어요.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닌데 뭘 사과를 하느냐고요. 그리고는 딸들은 뇌가 없고 아들은 씨가 없으니 참으로 속상하시겠다 한마디 더 날리고 이후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 시댁에서 빠져나와. 이후론 뭐 이혼한 거죠. 이건 여담이지만 재산이라고 해봤자 같이 모은 건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밖에도 크게 따질 게 없다 보니 결혼보다 더 빠르고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회사 사람들에게 먼저 이혼을 알렸습니다. 다만 남편에게 사람들한테는 성격 차이라고 말해둘 거라고. 그런데 만약 당신이 없는 소리를 지어내가며 내 험담을 하고 다니고 그랬다간 나도 당신이 속빈강정인 걸 사람들에게 말할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애꿎은 입술만 잘근잘근 씹으며 알겠다대요. 그리고 저는 이혼한 지 3년 만에 지금의 연하 남편과 재혼을 했습니다. 사실 남편과 이혼 후에도 회사에서 나올 생각은 없었는데 아무리 제가 결백하더라도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오르내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부풀려지기 일쑤였으니 정말이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예 다른 업계로 이직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의 연하 남편을 만나게 됐네요. 능력 있고 자상하고 이런 말 못하지만 전 남편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이번만큼은 제가 생각해도 저한테 과분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연하 남편과 재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아이도 생겼습니다. 어제도 이제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한 용품들을 사려고 백화점에 갔던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전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의 신우들까지 마주칠 줄이야. 게다가 다들 하나같이 불러온 제 배를 보고는 꽤나 놀란 것 같았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뒤에서 분명 저 때문에 애가 안 생겼을 거라고 자기들끼리 정신승리나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까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그래서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복수를 한 듯한 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네요. 여담이지만 시부모님은 아직도 그렇게 다 큰 자식들을 옆에 끼고 다니시는 걸 보니 여전히 자식 셋 중 누구 한 명도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지 맨날 외모 타령만 해대고 남 험담이나 해대고 그러니 자식들이 잘 풀릴 리가 있나요? 아무튼 오늘로써 정말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마주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겉에 신경 쓸 시간에 사람부터 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좀 유치하게 들릴 것 같긴 한데 제가 아이 낳고 잘 산다는 소문이 언젠가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는 일은 꼭 한번 있었으면 좋겠네요.